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는 산모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있으시면 따로 식단을 짜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요법을 통해 혈당 조절을 하며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임신성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도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식단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굳이 문제가 없는데 식단 관리를 왜 해야 되나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영양소 과다 혹은 결핍 등 영양 문제가 산모의 건강은 물론 출산 후 아이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신 중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에 대한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건강한 분만을 위해서는 유전 인자의 결함이나 감염, 영양 결핍과 같은 환경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 건강관리, 매일매일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한데요. 임산부의 영양 불량은 임산부의 건강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출산 후 유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신 중 산모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기도 하죠. 오늘은 임산부의 올바른 식단 관리 방법과 임산부와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소, 식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관리라는 것은 임신성 당뇨 등 몸에 이상이 있는 산모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덧이나 먹덧을 겪는 산모, 자연분만을 위해 체중 관리를 해야 하는 산모, 노산인 산모, V백을 원하는 산모 모두에게 식단 관리는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는 순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기와 산모의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산모의 체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산부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칼로리만 높고 영양은 불균형한 음식이 많은데요. 임산부가 주로 먹는 음식이 파스타, 피자, 아이스크림과 같이 당도가 높은 음식이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먹는 음식들이 곧 아기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당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 몸에서 영양소를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모기질 등 다양한 요소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당은 너무 적게 먹어도 과하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산모들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무조건 다이어트식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 영양 균형이 깨져 산모의 몸이 축나거나 오히려 체중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체지방이 같다는 생각으로 지방 섭취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체지방은 혈관에 공급되고 남은 당이 쌓여 생기는 것이지 결코 지방을 섭취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방 섭취가 늘어나면 오히려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12시간 안에 모든 식사를 마치고 12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8시에 시작했다면 저녁 식사도 오후 8시에 끝냅니다. 그 이유는 몸이 혈당을 처리하느라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는 것은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출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끔 하루에 2끼만 먹는 산모님들이 계시는데 좋은 식습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끼만 먹어도 아이가 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산모는 하루 필요 칼로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몸이 축나게 됩니다. 또 아기가 엄마 몸에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태어난 후 소화 비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 2끼를 몰아먹는 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폭식을 하면 혈당이 폭주하므로 세포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체지방이 늘거나 염증 질환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임산부들에게 간식을 견과류로 먹으라고 권하면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요. 하루 총량으로 봤을 때 밥 한 공기 분량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견과류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좋습니다. 또 잎채소는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철분제로 인한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산모의 건강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태아의 건강입니다. 심장은 잘 뛰는지,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뱃속에서 태아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잘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모의 충분한 영양 섭취가 태어날 아기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태아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엽산은 비타민 B 군의 일종으로 태아의 세포를 생성하고 DNA를 만드는 영양소로 세포 분열이 활발한 태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은 저체중아 출생, 신경관 결손, 심장병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태아의 척추, 뇌,
두개골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로 임신 전부터 첫 4개월 동안 섭취가 중요합니다. 임신 준비 중부터 신경 발달이 가장 왕성한 임신 초기에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쑥갓, 메추리알, 시금치, 깻잎, 부추, 딸기, 고추잎, 총각김치, 오렌지, 토마토, 브로콜리, 검정콩 등이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 뇌, 전달물질 방출, 심장 고동 조절, 혈액 응고 등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태아의 뼈와 치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요. 임신 4에서 6주 정도만 돼도 태아의 골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7주부터는 턱, 뼈와 유치가 생기는데 이 시기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치아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꾸준히 칼슘을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요. 임신 중 칼슘 1일 섭취 권장량은 1200mg으로 일반 여성보다 1.5배 높지만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방해하는 음식은 피하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 위주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브로콜리, 시금치, 뼈째 먹는 생선, 콩,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철은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구성하는 무기질로 태아와 임산부의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태아 및 태반의 성장으로 요구량이 증가되는데요. 또한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활발한 대사 작용과 성장을 하기 때문에 혈액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임신 기간에는 철이 부족할 경우 쉽게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하면 임산부에게 빈혈이 생기고 태아에게 공급하는 산소량이 부족해집니다. 임신 16주부터는 철분제를 복용해 주는 게 좋지만 과량 섭취 혹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철분제 섭취 시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해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반면 카페인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 시금치, 조개류, 견과류, 지방이 적은 살코기, 닭고기, 두부, 건포도 등이 있습니다. 보통 면역력 향상이라고 하면 비타민 C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A도 시력 발달은 물론 면역력 향상, 골격 형성, 혈액 생산 등 태아를 키우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태아가 어느 정도 커야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 중기부터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단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 태아 기형을 유발하므로 임신 중에 비타민 A가 과다하게 들어있는 간 등의 섭취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겨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태아의 원활한 세포 분열 및 기관 형성을 돕기 위해 임신 초기부터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등으로 된 반찬 한두 가지 정도는 포함시키는 게 좋은데요. 단백질은 태아의 세포와 태반을 만들고 뇌와 근육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이 완성되어 가고 두뇌가 급격히 발달하므로 임신 7개월 이후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콩, 견과류, 두부, 표고버섯, 아보카도, 살코기, 생선 등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 임신 중 꾸준히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임신 중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음식들도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유산이 된다,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먹고 싶다가도 겁이 나서 먹고 싶은 마음을 꼭 참게 되실 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 중 알려진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임산부 카페인 섭취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 결과 커피를 한 잔에서 3잔 정도 마실 경우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량의 카페인 섭취는 태아와 임산부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주 이전에는 가급적 삼가하고 20주 이후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산부 카페인을 하루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 중 금주가 원칙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성 혹은 잦은 폭음이 아니라면 가벼운 술 한 잔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태반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태아에게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누적이 되면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만일 알코올 중독 상태이시라면 완전히 치료가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임신 중 매운 음식이 드시고 싶어지는 산모님들도 많은데 특히 입덧 기간에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작 매운 음식을 주의해야 하는 시기는 출산 이후라고 합니다. 출산한 산모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자극적인 성분이 모유에 섞일 수 있고 산모는 물론 아이의 위장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산부 식단 관리 방법, 임산부와 태아에게 필요한 식품, 그리고 임신 중 금기 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봤습니다. 임신 중에는 비타민, 수분, 단백질 등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건강식으로만 드시려고 하면 음식 섭취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산모 본인만의 식습관과 약속을 정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끼니마다 필수 영양소들을 잊지 말고 잘 섭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